할머니, 왜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나요? 손주의 이 한마디에 68살 박영숙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누구보다 청결하게 살아왔는데 사랑하는 손주에게서 이런 말을 듣다니요. 게다가 그날 이후 손주는 할머니 무릎에 앉기를 꺼리고 안아달라고 할 때도 얼굴을 살짝 찡그리곤 했습니다. 그날 밤 박할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7살 노인 전문의 유명원입니다. 10,000명이 넘는 어르신을 진료해온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아마 지금까지 누구도 솔직하게 알려주지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버스에 앉았는데 옆자리가 자꾸 비는 경우, 손주가 다가오기를 꺼리는 경우, 며느리가 방문하자마자 창문부터 여는 경우, 설마 나도?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사실입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을 진료하며 깨달은 점은 60세 이상 어르신 중 99%는 본인은 모르지만 주변 사람은 분명히 냄새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더 슬픈 사실은 가족들도 차마 솔직히 말하지 못해 어르신 스스로 끝까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매일 깨끗이 씻고 관리했지만 어느 날 아들이 친구를 데려온 자리에서 우연히 이런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야, 진짜 할아버지 냄새 심하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김 할아버지는 이후 손주가 오는 날이면 방에만 머물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혹시 마음 한편으로 혹시 나도? 하는 생각이 스치지 않으셨나요? 그 의심, 어쩌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방법을 알게 된다면 앞으로 더 이상 냄새 걱정 없이 당당하게 손주를 품에 안을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 몸은 세월과 함께 변합니다. 그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체취의 변화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참고 살아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누가 뒤에서 저분 냄새나 같은 말을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이들은 특히 솔직합니다. 아이조차 무릎에 안기기를 꺼리는 냄새를 없애는 건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 향수나 방향제를 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냄새 위에 다른 향이 더 씌워지면서 더욱 복합적이고 불쾌한 냄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더러운 화장실에 방향제만 뿌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냄새를 진짜로 없애려면 냄새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노인 냄새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단순히 덜 씻어서 또는 나이 들면 당연히 나는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훨씬 더 복잡하고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땀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땀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하루에 약 1리터의 땀을 흘리지만 60세를 넘으면 그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나는 땀이 별로 안 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땀은 우리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통로입니다. 땀이 줄어들면 피부에 노폐물이 쌓이고 이것이 세균의 먹이가 되어 냄새를 유발합니다. 둘째, 피지 성분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 즉 피지의 성분이 바뀝니다. 특히 노네날이라는 물질이 증가하는데 이 물질이 바로 노인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노네날은 젊은 사람의 피부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산화된 지방산입니다. 50대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 70대에 가장 많이 생성됩니다. 셋째, 구강 환경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침의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침은 입속 세균을 제거하고 산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침이 부족해지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세균이 번식하면서 강한 입냄새가 발생합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노인 냄새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약국이나 병원의 비싼 제품 없이 오늘 당장 집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 97%가 이 방법을 통해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물이야말로 몸속 청소부입니다. 매일 충분한 물을 마시면 체내 노폐물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몸 냄새가 줄어듭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6컵, 아침, 점심, 오후, 저녁 자기 전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마시면
습관이 쉽게 자리 잡습니다. 주의할 점은 커피나 차는 물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카페인은 오히려 체내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커피를 한 잔 마셨다면 물도 추가로 한 컵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 햇볕 아래 가볍게 산책하세요. 운동은 힘들어요 하시는 분도 걱정 마세요. 제가 권하는 것은 달리기가 아닙니다. 하루 20분 정도 가볍게 햇볕을 쬐며 걷는 것입니다. 햇볕은 살균 효과가 있어 피부 세균을 줄여주고 걷기 운동을 통해 적당히 땀이 나면서 독소도 빠져나갑니다. 특히 오전 10시 이전 혹은 오후 4시 이후에 부드러운 햇살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 매일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세요. 추운 겨울이라도 하루 한 번 샤워는 필수입니다. 다만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해야 합니다. 38에서 40도의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샤워하면 피부 보호막을 지키면서 깨끗이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따뜻한 물에 20분 정도 몸을 담그는 탕 목욕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 속 깊숙이 쌓인 노폐물까지 자연스럽게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샤워할 때 꼭 꼼꼼히 씻어야 하는 부위가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은 이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냄새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위는 바로 세 곳입니다. 첫째, 살이 접히는 부위,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및 배꼽,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이런 곳은 땀이 잘 마르지 않아 세균이 쉽게 번식합니다. 특히 뒷목, 귀 뒤쪽은 눈에 잘 띄지 않아 더 쉽게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샤워할 때 부드러운 타월이나 수건으로 살살 문질러 꼼꼼히 씻어주세요. 둘째, 털이 많은 부위, 두피, 겨드랑이, 남성 어르신들은 가슴, 두피는 특히 많은 분들이 깜빡하는 부분입니다. 머리를 감을 때는 단순히 거품만 내지 말고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듯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남성분들은 가슴이나 복부에 털이 많다면 여기도 충분히 거품을 내어 씻어주세요. 셋째, 땀이 많이 나는 부위, 발, 발가락 사이, 손바닥,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어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샤워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말려주세요. 면 양말을 착용하고 양말은 매일 갈아 신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등도 중요한 부위입니다. 등은 혼자 씻기 어려워서 대충 넘기기 쉽지만 긴 손잡이 샤워 브러시나 수건을 활용해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등에서 나는 땀도 옷에 배어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도 꼭 기억하세요. 너무 뜨거운 물로 씻지 말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강한 향의 비누보다는 순한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하세요. 샤워 후에는 피부 보습을 위해 로션을 발라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샤워를 꾸준히 하면서 관리하면 냄새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몸 관리만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식습관과 생활습관도 함께 개선해야 완벽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항산화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토마토, 고추, 딸기, 사과 같은 빨간색 과일과 채소, 현미, 메밀 같은 곡류, 이런 음식들은 노화를 늦추고 몸속 산화를 막아 냄새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마늘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마늘 특유의 냄새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항산화 작용으로 몸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수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세요. 수박, 오이, 배, 토마토 등 이런 음식들은 자연스럽게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구강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하루 3번 양치질은 기본. 혀 클리너를 사용해 혀를 닦아주기. 혀에는 세균이 많아 혀를 닦으면 입냄새가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식후에는 무설탕 껌을 10분 정도 씹어 침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세요. 커피, 차, 술은 몸을 탈수시켜 냄새를 악화시킵니다. 가능하면 물이나 보리차로 대체하세요. 술은 특히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냄새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생성하니 줄이거나 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현미, 잡곡, 채소, 과일 등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변비가 생기고 독소가 몸에 쌓여 결국 피부로 냄새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은 냄새 관리의 기본입니다. 몸과 입안을 깨끗이 관리하고 식습관을 바꿨다면 이제 생활용품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옷과 속옷은 하루 입으면 꼭 세탁, 침구류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세탁, 베개 커버는 특히 자주 갈아주기, 신발은 최소 2켤레를 번갈아 신기, 방안은 하루 2번 이상 환기하기, 햇볕에 말린 옷과 침구는 자연살균 효과로 냄새를 줄이는데 아주 좋습니다. 요약하면
물 충분히 마시기, 하루 한 번 샤워, 접히는 부위, 털이 많은 부위, 땀 많은 부위 꼼꼼히 씻기, 항산화, 식품 섭취, 구강 청결 유지, 생활용품 청결 유지, 이 방법들은 돈도 거의 들지 않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아마 앞으로도 계속 가족과 손주에게서 거리를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시작하면 한 달 안에 손주가 무릎에 앉고 가족이 창문을 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따뜻한 미소로 대할 겁니다. 여러분도 다시 사랑받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